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코가 간지럽고 눈이 간지럽고 또 재채기가 나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이 질병 한번 유의해 보셔야 될 텐데요. 특히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로 삼나무 꽃가루로 인한 이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중앙병원 현장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갑 교수님 모시고 이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비욘디 가족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잠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있는 김종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제주도에 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 고향이 제주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고요. 네. 대개 서울에 있다가 우연찮게 제주도 여행 와서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오셨을 때 어떤 게 그렇게 매력적이셨는지 잠깐 가게 되셨나요?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 환경적인 문제가 더 많았죠. 넓은 바닷가, 네. 그다음에 배경이 되는 한라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곶자왈들 그런 곳을 다니다가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내려와서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년 정도가 되셨는데 한 4년 됐습니다. 제주도의 지금 라이프 생활 만족도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특히 이제 주말 되면 올레길 다니고 와. 곶자왈 다니고 오름 올라다니고 한라산 등반하고 네. 또 가끔 시간이 되면 바다 낚시도 한 번씩 나가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가 위치해 있는 중앙병원이 또 공항과도 굉장히 가깝지만 지금 저희 눈앞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호해수욕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받아보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 광경이 거의 다 보일 수 있을 정도. 맞아요. 저는 또 병원에서 원래 진료실 배정을 해놓은 게 제가 앉아서 고개를 들면 도두봉하고 저기 말 이호태우의 상징인 등대. 말 저게 다 보이는 곳입니다. 와, 제일 좋은 플레이스. 진짜 좋습니다. 이게 교수님의 표정만 봐도 이제 제주도의 살이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굉장히 이런 거 궁금해하셔가지고 제주 라이프에 만족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갑 교수님과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제주하면은 공기가 좋고 그래서 비염 환자분들이 오히려 제주살이를 하면 나의 비염이 낫겠지 하시는데 또 마주하게 되는 게 이 삼나무의 알레르기 비염이 또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고민으로 내원을 하시나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들 중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비염, 특히 알레르기 비염, 봄에 생기는 꽃가루나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 비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삼나무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 특별히 시즌성일 때 정말 막 눈을 엄청 긁고 막 미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욘디에서는 제주 삼나무와 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뭐 나이, 성별, 또 요즘 겪고 계신 증상, 고민되시는 부분, 복용하시는 약 등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겨울바닷가배처럼님, 그리고 Gforce님, IM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 우리 오영도님께서도 제주중앙병원 이비인후과 김종갑 과장님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역시나 이제 꽃가루 비염으로 인한 이런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도 김종갑 교수님께서 PPT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살펴볼까요? 제가 눌리면 되나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란 어떤 걸까요? 통상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거는 이제 코 점막에 어떤 특정 물질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생기는 과민 반응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거는 이유 없이 맑은 콧물이 흐른다든가 재채기를 하게 된다든가 네. 코막힘 아니면 코 속의 가려움이나 코 주변의 어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통상적으로 계절성하고 그 다음에 통년성 1년 내내 있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계절성은 어떤 봄철이면 꽃가루 그 다음에 일반 환절기나 이럴 때는 기온 차이에 의한 알레르기. 네. 이게 이제 계절성으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년성으로 하는 거는 1년 내내 특별하게 네. 뭐 이유 없이 위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년성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만 봐도 얼마나 괴로운지가 정말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또 통년성이신 분들은 1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통년성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이제 알레르기의 주 원인들은 뭐 대표적으로 돼 있는 게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고 이렇게 계절성인 게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주에서 예. 이 삼나무 알레르기가 왜 많은가 또 다른 지역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들이 꼭 삼나무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어떤 뭐 삼나무, 자작나무, 봄에 이렇게 새싹을 틔우는 나무들에서는 다 꽃가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아닌 흔히 말하는 육지 쪽은 오히려 소나무에 의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더 많고 네. 제주도는 이 면적에 비해서 소나무보다 삼나무가 더 많아서 이게 제주도에서는 삼나무가 원인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네. 제주도에서 삼나무가 많은 이유는 뭐 소나무보다도 예전에 우리 시기적으로 삼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오름 아니면은 그 감귤 농원들 바람막이로 삼나무를 많이 심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것. 그 삼나무가 문제가 되는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심어놓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심어서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꽃가루 양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삼나무 많이 심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네. 이 오름이나 이 농원 감귤 농원 주변으로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벌써 한 30년에서 한 50년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나무 꽃가루의 좀 주요 특징과 증상들이 좀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네. 준비해주신 PPT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서 삼나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제주도의 특성상 오름만이 있고 그 중산간지대나 이런 감귤 농원 같은데 방풍으로 심어놨는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 노출이 되고 이래 반복 노출이 되면 알러지가 생깁니다. 알러지는 단 한 번만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특정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이런 거는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 있었을 때 네. 그게 누적이 돼서 내 몸에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 특성상 오랜 기간 제주도에 있고 또 노출이 많은 양의 노출이 되면 알러지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꽃가루의 특징과 증상에 대한 PPT 자료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가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먼지하고 그다음에 소나무나 삼나무에 대한 꽃가루의 구조적인 특성이 상당히 큽니다. 꽃가루의 입자는 미세먼지보다는 크지만 네. 이게 크니까 이게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도 있고 아. 또 이게 또 바람이나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널리 퍼집니다. 그 널리 퍼져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우리 호흡기, 코나 어떤 뭐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성질의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코에서는 재채기, 맑은 콧물이 나오고 코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눈 또 부수적으로 눈도 가려움증 생기고 네. 눈이 벌게지는 충혈 현상도 오고 눈 주변에 눈물도 많이 나고 또 이런 게 혹시 피부나 호흡기에 들어가면 어떤 뭐 피부 두드러기 네. 아니면 호흡기로 심하게 들어가면 뭐 천식 증상 뭐 이런 것까지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꽃가루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게 또 사실 감기 증상과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단순하게 이게 감기고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감기라는 건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뭐 열난다든가 목이 많이 아픈다든가 몸살 증상이라든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콧물이 나고 노란 콧물 그 중에 노란 콧물도 나고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면 되게 좋아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이런 가장 큰 차이는 뭐 내 몸에 어떤 발열 증상 그러니까 열이 안 나는데 콧물은 나지 재채기 하지 코 막히지 네. 응?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보면 계절성에서는 보통은 뭐 한 달, 두 달 가는 경우 있고 감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감기라는 거는 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컨디션 회복이 되는 네. 그런 차이지 이거는 감기, 이거는 비염,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네.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가서 이거는 감기가 더 맞겠다.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이 더 맞겠다. 네. 아니면 두 개가 같이 거의 동시에 와서 있는 증상이다.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올라온 시청자분들의 질문 가운데 이제 네. 열이 오를 수도 있는지 이게 비염인지 좀 헷갈린다 하셨는데 네. 비염인 경우에도 열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반드시 열이 안 난다 그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열 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삼나무와 더 알레르기 비염 오늘 또 제주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유 다른 지역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주하고 여기서 저도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서는 저 뭐 위쪽을 육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육지 것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하고 육지하고 차이는 일단 이 면적에 비해서 제주에가 삼나무가 많다는 거. 밀집되어 네, 있군요.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제주는 저 위쪽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습기도 많고 흔히 말해서 고온 다습 지역에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밀집 지역에서 고온 다습에 장기간 뭐 1년, 2년 뭐 어떻게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여행 오셔가지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얼마 안 되고 네. 적고
이제 여기서 장기간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면적 단위당 많고 네. 고온 다습하고 노출 기간이 길고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니까 네. 제주도 그럼 삼나무, 알레르기 비염 네. 되게 많이들 많이 겪고 계신데 네. 또 오늘 제주시랑 또 서귀포를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네. 되게 흥미롭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의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눴을 때 삼나무가 더 서귀포 쪽이 더 많이 심어져 있대요. 아.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온도 특히 기온 차이가 많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맞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네. 저쪽으로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쪽에 있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온도 차이를 느끼고 근데 이 온도 차이하고 그다음에 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이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네. 더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어허.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럼 이제 제주도도 사람들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지역별의 날씨도 좀 차이가 있지만 이 꽃가루의 시즌의 길이도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많이 네.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자료지만 이거 현재 자료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이 꽃가루가 날릴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일수를 보면 매년 점점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대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나무의 분포도하고 네. 그다음에 온도, 고온 다습한 이 온도 차이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연구 자료로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감장률과 유병 추정률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요 자료는 지금 보면 이제 일본 삼나무가 이렇게 지속 기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많이 길어졌는데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유병률과 감장률과 유병률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출을 돼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 차이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감장률은 어차피 서귀포가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질환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더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오늘 또 이 시간 중앙병원에서 또 제주중앙병원에서 김종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계신데 자, 저희가 또 오늘 꽃가루 또 삼나무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예방법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조금 더 쭉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이것도 어차피 같은 적이고요. 꽃가루 시즌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요거 말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꽃가루 시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일반적인 분들이 주의해야 될 수 있는 것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은 이제 크게 주의해야 될 생은 노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약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든 뭐 천식이든 피부염이든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하는 거. 나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피하는 방법. 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된 후에 어떤 뭐 약이든 뭐든 해야지. 근본 뭐 이게 그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그쵸. 개나 고양이. 네. 근데 가끔 외래에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 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세요. 네.
근데 검사해 보면 알러지의 주 원인이 개나 고양이에서 나오는 털이나 분비물이나 이거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그럼 이걸 피해라.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절반 이상은 저는 못 피해요 그러거든요. 그죠. 가족으로 네. 이제 여기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치료나 기본적인 치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원인을 피하지 않고 그거 놔두고 같이 가겠다. 그럼 이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이 생활 특히 주의할 거나 이런 거에서는 뭐 어떤 시기적이고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에 대한 회피, 네. 피하는 방법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 내가 꽃가루에 예민하면 봄철에는 조금 외출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하고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매년 시기에 반복되는 증상들,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는지, 그다음에 뭐 주변에 어떤 다른 부수적인 질환이 동반되는지,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뭐 가족력이 있던지, 아니면은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노출이 됐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봄철 이 꽃가루 같을 때는 예방은 안 나가는 거. 일단 외출을 조금 자제하는 거네요. 예전에도 그랬죠. 황사 시즌에 마스크 쓰고 나가지 마시고 정 안 되면 마스크 쓰고 나가시고 나갔다 오면 세안하고 샤워하고 옷 털고 지금 이 꽃가루에 대한 그 알러지도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네. 될 수 있으면 그 심하다는 시기에는 외출 안 하고 네. 외출하시려면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뭐 세안하고 샤워하고 옷 털고 이거 바로 세탁하고 네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요즘 이런 꽃가루 시기나 황사 시즌에 보면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이 꽃가루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새벽부터 한 6시부터 한 10시 한 12시까지는 더 많이 날린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는 피하고 오후에 해질 무렵에 환기하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해결이 됩니다. 네. 자, 우리도 시청자분들이 맞는 말씀이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캐처 포인트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내가 알레르기 비염임을 알았다. 그럼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을 이제 알려고 하면 일단은 몇 가지 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뭐 환자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비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먼저 보고 네. 이거에 대한 검사. 예전에는 피부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약물, 항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항원이 있거든요. 그 항원을 똑똑똑 떨어뜨려 놓고 주사바늘로 톡톡 해서 이렇게 피가 살짝 나오게 해서 커지는 네.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아하. 네, 성인들도 참기 힘든데 애들한테는 아프고 근데 요즘은 그래서 되게 피 검사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피 검사하는 것처럼 뭐 피를 조금 뽑아서 그걸로 이제 이 항원 검사를 합니다. 그럼 보통 한 많이 하면 한 160까지. 그러니까 뭐 모든 거 음식, 뭐 주변의 꽃가루, 동물들의 어떤 털,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00가지 이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에 맞게 이렇게 증상 조절해가고 하면서 치료를 하면 되고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 먹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항히스타민제 먹는 거. 코 같으면 코에다 어떤 스프레이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면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먹는 거, 그거 이제 하고 이제 면역 치료요법이라고 해서 하는데
면역 치료요법은 진짜 장기간 해야 되고 단기간 하다가 나 안 할래 그러면 시작 안 한 것만 못 해요. 면역 치료요법은 이제 대개는 예전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부 밑에 이제 항원을 직접 주사를 해 놓는 겁니다. 소량으로 주사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 면역력을 생기게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보통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비싸고. 네. 그래서 이제 피하 주사요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그게 너무 번거롭고 어린이 같은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 맞으라 그러면 애들 기겁하죠. 그리고 그 주사요법의 이제 단점은 네. 잘못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그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뭐 요즘 설화 면역 치료요법이라고 있는데 네. 이 설화 면역 치료요법은 장점으로는 뭐 집에서도 이제 교육만 잘 받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고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이 항원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항원이 진먼지 진드기하고 네. 이제 꽃가루 일부 꽃가루에 한해서만 이거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편하고 좋지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네. 이 설화요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문으로 써져 있어서 그런데 설화 혀 밑에다가 특정 항원의 그 알약이나 물약을 떨어뜨려서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네. 삼키면 돼요. 오. 그러니까 뭐 주사 맞고 그런 게 아니어서 편하긴 한데 네. 이 항원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좁아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예. 알아가는데요. 설화 면역요법은 또 생소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설화 면역요법이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네. 몇 년 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피부에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피부 피하 주사요법하고 설화 면역요법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가장 소량의 항원을 네. 내 몸에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신 맞는 식으로 네네. 꾸준하게 주입시켜 주면 그 항원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해서 자, 이게 들어와도 나는 문제를 안 일으키게끔 계속 소량을 꾸준하게 해서 해주는 게 이제 피하 주사요법인데 그 피하 주사요법의 단점, 통증, 뭐 쇼크 일어날 수 있는 거, 네. 불편한 거, 이런 거를 보완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설화 면역요법인데 요거에 대한 또 단점은 이제 이게 항원이 조절할 수 있는 항원이 제한적이라는 게 이제 또 단점이 되고 또 하나는 조금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 단점이 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직은 상호 보완적으로 점점점 발전을 해가겠지만 설화 면역요법은 이제 조금 가격이 비싼 거. 그다음 피하 면역요법은 예전에는 그런 아나필락시스 쇼크 생기는 것 때문에 개인 의원에서는 잘 안 했어요. 혹시라도 그 쇼크 오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설화는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교육만 잘 받으면 부모님이 처음에 병원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교육만 잘 받으면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주면 되니까. 네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한적인 항원 조절할 수 있는 제한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설화 면역요법으로 나와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이제 특정 꽃가루, 요즘 이제 봄철에 생기는 꽃가루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주 삼나무와 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증상과 원인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저희가 그 꽃가루 시즌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고, 오늘 첫 방송이신데 너무 이렇게 방송을 잘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우 좋은 방송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의 내공이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또 칭찬의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과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와서 행하다님의 질문인데요. 봄만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비염이 너무 심해집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계속되고 머리도 멍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요.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라 너무 괴로워요.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안 하는 거. 원인 피하기. 네.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 이제 현대인에서 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보조적으로 그때그때 약 드시고 뭐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님께서는요, 요즘 코 속 점막이 유독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 고생스러운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코 안의 간질거림과 쉴 새 없는 콧물 때문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재채기가 연달아 터지고 눈가까지 붉어지니 이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 탓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살짝 코가 답답하긴 했어도 큰 지장은 없었는데 요새 같은 시기에는 예민함이 심해져 일상이 참 고단합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한 날에는 유독 더한 기분이고요. 외출 후 돌아오면 머리카락에 묻은 이물질 때문인지 실내에서도 재채기가 멈추질 않아요. 단순히 지나가는 비염이 아니라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거의 알레르기성 비염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레르기성 비염 네. 굉장히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요. 고생스러우시면 가까운 뭐 병의원이나 뭐 병원에 가셔서 그 알러지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간단하게 피검사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셔서 그거에 합당한 어떤 뭐 약이라든가 어떤 다른 치료법을 조언 받으셔서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비염이 낫지 않아 수술적 방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수술을 받으며 먼지에 반응하는 예민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이 수술 후 코막힘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수술 후 코안이 너무 건조해지는 빈코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알레르기가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만 있을 때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서 코 속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흔히 말해서 코 속에 정상적으로 있는 코 안에 살이 커져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오른쪽 코와 왼쪽 코를 나누는 코 안에 벽이 있는데 그거를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코 속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건조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셔서 진료를 받아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알러지만 있는 건지, 코 속에 정상적으로 있는 코 속의 살이라든가 어떤 비중격 이런 게 어떤 변형이 있어서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지를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네. 아, 그것 없이 그냥 알러지만 있다 그러면, 물론 예전에는, 지금도 가끔은 합니다만은, 알러지만 있었을 때 뭐 레이저로 이렇게 코 속의 점막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네. 뭐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시나미 후후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요. 비염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콧물과 재채기가 계속 나오고 코막힘도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약을 복용해도 잠깐뿐이라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 알레르기 검사 꼭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이거 보면, 이 질문만 보면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콧 속에 어떤 다른 문제, 흔히 말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콧 속에 살 커져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같이 그것도 확인받고 네. 알레르기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트로트 좋아님 요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약을 복용 중인데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졸린 느낌이 듭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약의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그 비염, 알레르기 비염에서 드시는 약 중에 제일 부작용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는 건데, 이 항히스타민 제제의 제일 큰 부작용이 졸음입니다. 아, 졸린 거. 네. 그거는 근데 뭐 초창기에 나왔던 것보다 지금 2세대, 3세대가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이 졸린 느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서 네네. 그냥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시소님은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만 되면 재채기가 계속 나오고 콧물이 줄줄 셉니다. 코도 막혀서 숨 쉬는 게 답답하고 잠도 얕게 자는 느낌이라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 병원에서는 알러지 비염 같다라고 해서 약이랑 스프레이기를 써봤는데 쓸 때만 조금 낫고 조금만 피곤해도 이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원래 이렇게 좀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되게 아침만 되면 재채기 나고 콧물 나온다 그랬죠. 네네. 이 증상이 아마 기본적인 알러지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침실과 거실과의 이 온도 차이, 아하.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한 알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검이라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 꽃가루 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알러지의 원인은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온도 차이, 기온 차이에 의한 알러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검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저도 일종의 그 기온 차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네.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도 저는 찬물 샤워를 못 합니다. 찬물 샤워를 하면 저 재채기하고 막 뭐 한 1, 2분 동안 정신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전 한여름에도 그 샤워할 때 온수를 약간 틀어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네. 저는 견디지. 밖에서 땀 펄펄 흘리고 오면 사람들 찬물로 샤워하잖아요. 네네. 막 머리 뒤집어 쓰고 저는 그러면 이제 재채기 할 각오하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온도 차이, 기온 차이에 의한 알러지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거실로 네. 나왔는데 싸늘한 느낌. 그럼 막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같이 있는데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 온도 습도를 좀 일정하게. 일정하게 그러면 침실과 거실과 뭐 욕실과 여기를 일정하게 집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상당히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데들이 어떻게 보면 호텔방. 어허, 그죠. 호텔방은 온도방 딱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침실하고 거실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거 싫으면 이제 좀 경제적인 투자를 하셔서 예, 유지시키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만 심한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이 조금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 그래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무시하고 지나가면. 저도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또 온도에 더 그쵸. 예민하기 네. 때문에 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아이들은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조금 신경 쓰셔서 네.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행자처럼 님이 이제 삼나무 알레르기에 대한 비염 예방법이 있냐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원인을 조금 피하고 예. 마스크 끼고 예. 네, 위생 잘 지켜주시고 아까 캡처 포인트 찍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IMB님께서는 이 봄만 되면 콧물이 나고 눈가와 광대뼈 근처에 통증이 오곤 합니다. 이게 혹시 좀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 관련은 있죠.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면 눈물 나고 눈물 나는 게 심해지면 눈 아프고 그다음에 그 눈과 코 사이에 있는 게 광대뼈 근처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통증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자, 창문 너머에 님이 비염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비염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처방받았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며칠 쓰니까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내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좀 횟수를 늘리는 게 보통인 건지 이 비염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계속 써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의 경우 특히 코막힘이 제일 심한 편이고 아침에는 재채기랑 콧물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 주로 쓰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스프레이를 거의 처음 처방받아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비염 스테로이드는 이게 그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뭐 통상적으로 이게 병원에서 처방 기본 검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약으로 처방 받으신 거는 어떤 뭐 내성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신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한두 번 썼을 때는 이게 효과 좋다 그러는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 그 내성이 아니라 이거의 이 약 농도에 내가 적응해가는 그래서 횟수를 조금 늘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명쾌하게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봄날님께서는 삼나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냥 있어도 나을 수 있을까요? 그냥 두면 혹시나 또 만성화가 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만성화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삼나무나 이런 특정 꽃가루를 노출이 별로 안 되면 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수술하고 난 뒤에도 재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을 수술했는데 단순하게 알레르기 비염만 수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비염까지 같이 있으니까 수술을 했을 거고 네. 다른 비염은 해결이 됐지만 알레르기 자체는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편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롤러코스터를 네, 탄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주기적으로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유칼립투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베란다를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재채기, 콧물이 줄줄, 목도 아프고 눈도 붓고 힘들어서 늘 이맘때가 되면 이 비가 자주 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인데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비인후과 가면 늘 집에 있고 가급적 외출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 또 비가 좀 내려주면 그렇죠. 네, 비가 한 번 오면 그 기본적인 거 다 쓸려 내려가게 네. 해주니까 그죠. 공기도 좋아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영도님께서도 이제 환기할 때 해질 무렵에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또 아하 인사이트 얻어가셨고요. 지폴스님께서는 이제 집안의 적정 가습기 습도 몇 % 정도가 좋을까요? 또 대개는 그 집안에서 이렇게 뭐 먼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가습기 습도는 한 60%에서 한 70%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무조건 이건 수술해야 한다. 이런 비염 증상 있을까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비염. 이게 나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청소년기까지는 뭐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비염은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하지고 성인들한테서 비염인데 코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 살이 커져 있는 경우 흔히 말해서 비우성 비대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커져 있는 살을 일부를 제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네. 코 속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성인들한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라디오 골류님이 약 2주 전에 비염 수술하시고 어느 때처럼 코 세척을 했는데요. 코가 아프면서 목이 심각하게 칼칼한데 왜 이런 걸까요? 그게 이제 어떤 수술을 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고, 네. 세척을 하시면, 그 세척액이 코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게 이제 목으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목으로 넘어가면 목에 있는 점막을 자극해서 칼칼하고 이런 불편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191 플라워님이 5살 아이가 열도 없는데 가래 끓는 기침을 합니다. 동네 가정의학과를 갔더니 항생제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3일째에도 증상이 똑같아요.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될까요? 혹시 의심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살 된 아이가 열 없는데 가래 끓고 기침을 한다. 뭐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3일째 됐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또 꼭 이비인후과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래 끓는 기침 아이들한테서는 뭐 어떤 기관지염이라든가 또는 혹시 모르지만 뭐 폐렴 초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이비인후과든 다른 데를 가셔서 그 기본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우리 김종갑 과장님 말씀 너무 술술 잘하셔서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도 댓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님이 이제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몇 년째 좀 고생 중입니다. 아침마다 재채기와 콧물이 심하고 이 코막힘 때문에 잠도 깊게 못 자는데요. 병원에서 MAST 검사를 해보자 하시는데 꼭 해야 하는 검사일까요? 그냥 약으로 조절하면 안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레르기 비염으로 몇 년째 고생하는데 그 이유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마스트 검사가 제가 말씀드린 피 검사로 하는 알레르기 항원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몇 년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받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치료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착한 맛 던진헬스 통기님께서는 천식, 비염, 결막염, 두드러기 등을 앓고 있는데요. 이 나잘 스프레이, 흡입기 등을 사용 중입니다. 문제는 코안이 너무 가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잘 스프레이 좀 오래 쓰시고 천식용 흡입기 오래 쓰시면 코 안에 이렇게 가려움 증상, 다른 증상 없이 간질간질하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증상이 따라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또 제주 삼나무와 알레르기 비염을 주제로 제주중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갑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또 방송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오늘 교수님께서 또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렸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엄청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오늘 채팅창만 봐도 너무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술술 말씀해 주시니 믿음이 가고 내공이 느껴지고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첫방 시작하시기 전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또 역시나 네. 지금도 떨리고 현재도 우리 떨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실 거라는 믿음 역시 맞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늘 정말 좀 고민이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다양한 연령대로 아이부터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까지 너무너무 고생이시라는 게 좀 체감이 돼서 오늘 주제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또 이렇게 삼나무와 관련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민 중이신 지인들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또 중앙병원은 제주공항과 또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진료보실 일이 있을 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갑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